네, 안녕하세요. 여울입니다. 오늘은 단풍잎에 눈 쌓인 모습을 그릴 건데요. 나무는 안 그리고 나무 가지에 매달린 단풍잎 두 개를 좀 크게 그리고 거기에 글씨가 있겠죠. 근데 이제 단풍잎 두 개를 크게 그리는데 붓 드로잉을 이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단풍잎을 그리는 방법하고 나뭇가지를 그리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 눈이 쌓인 모습을 하얀색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가볍게 글씨를 쓰고요. 글씨 구성은 따로 생각한 거 없고 그냥 그림에 맞춰서 쓰는 거라서 그냥 가볍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를 그릴 때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쓰던 붓을 그대로 가지고 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끝이 망가져요. 자, 그래서 일단 먹물을 살짝 빼서 갈필이 나오게끔 만든 다음에 가지를 시작할 때는 여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화선지 밖에서, 즉 이렇게 마음속으로 역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찍어서 이렇게 와요. 그리고 나무는 한 번에 가지는 않고 중간에 끊어서 이렇게 가도 되고요. 그리고 끝을 살살살살 돌려서 점점 가늘게 해줘도 돼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팍 내려서 꺾여도 상관은 없죠. 여기에서 다시 밑으로 시작되는 가지를 그려줄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쯤은 위로 올라가서 겹치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너무 반드시 가면 재미없어요. 지금도 좀 너무 반드시 같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를 그려주고 여기서도 위로 올라가는 게 하나 있으면 좋겠죠. 무늬나에서는 한번 핵이 틀어지면 겹칠하기가 없는데요. 꼭 무늬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늬나 응용이라서 잘못된 부분 다시 칠해주면 되죠.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고 그냥 자유스럽게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더 예쁘면 되는 거잖아요. 이 빈 공간이 어색하죠.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한 줄만 그려도 돼요. 네, 그냥 저는 좀 연습도 할 겸 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뭇가지에 매달린 나뭇잎파리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위에는 그냥 뚝뚝뚝 점으로 물감 하나로 찍을 거고요. 밑에서 드로잉을 해서 이 부분에다가 나뭇잎 두 장을 그릴 거거든요. 크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은 단풍잎을 그릴 건데 먼저 이렇게 반원을 그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을 그려줘요. 그리고 여기를 5개로 나눠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조금 더 길게, 그리고 더 길게, 아주 길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이쪽이 간격이 좀 좁죠. 요만큼 왔으면 좋았을걸. 자, 이 상태에서 처음에는 여기에서부터 쪼삣쪼삣하게 조그맣게 그려줘요. 마지막은 끄트머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좀 끝이 안 이뻤어요. 그리고 여긴 중간에서 멈춰요. 끝을 그려놓고 여기에서 점차 옆으로 퍼지게, 이거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중간에서 시작을 해서 끝으로 가고, 여기는 그냥 가볍게, 간격이 좁으니까 여기도 역시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자, 그럼 하나의 단풍잎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는 연결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그릴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와서 여기에서 반원을 좀 멀리 잡아줘요. 그리고 여기서 간격이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간격을 좀 멀리 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요. 그리고 물론 이렇게 중심을 먼저 그려놓고 양쪽에 2개씩 더 보태도 돼요. 근데 옆에 거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간격이 맞죠. 자, 먼저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이파리를 그리는 게 제가 단풍잎을 그릴 때 가장 쉬운 방법이더라고요. 물론 그냥 일반 스케치 하실 때도 이렇게 하면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잎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중간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겠죠. 점점 넓어져야 끝이 좀 쭈삣하게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2개의 단풍잎이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서운하면 여기에 그냥 점으로 찍어도 되고요. 위쪽은 뭐 이렇게까지 안 보일 거니까 그냥 여기다가 살짝 이런 식으로 넣어줘도 되고요. 안 넣어도 되고요. 저는 허전해서 그냥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드로잉은 끝났어요. 오늘은 이것만 그릴 거예요. 자, 일단 드로잉은 끝났고요. 여기 이제 물감을 쓸 건데 오늘은 물감이 생물감으로 쓸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이렇게만 하늘을 놔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감이 번지지 않게끔 절반만 하늘을 칠할 건데, 하늘을 칠할 때는 약간 큰 붓이 필요해요. 사파여서 안 칠해도 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 하늘이어야겠네요. 그래야 눈이 더 잘 보일 거니까. 그래서 일단 하늘색은 생물감이 아니어도 되고요. 그냥 오늘은 한 가지 파란색으로 해서 물의 농도로 점차 연하게 만드는 그런 하늘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물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너무 진해버리면, 지금은 이제 먹이 다 말랐거든요. 묻지는 않죠. 그래서 먹 같은 경우는 물감이 들어가도 번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줘도 돼요. 이런 식으로 찍어줘도 물감이 더 이상 번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빈 물감을 칠하지 않는 붓을 덧칠하는 건
여기 위에 그라데이션으로 좀 표현이 돼야 되는데 물감이 남아 있으면 이게 번지면서 그 물감이 그대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물감을 칠하지 않는 물을 덧칠해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물감이 번지면서 그라데이션이 끄트머리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감을 칠해주고요. 근데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얘는 지금 이렇게 보여도 나중에는 이게 번져서 더 멀리 가거든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요. 웬만하면 글씨까지 안 퍼지게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글씨까지 퍼질 것 같아요. 하늘은 이런 식으로 먹 위에도 상관없어요. 그냥 칠해주면 돼요. 어찌 보면 수채화보다 좀 더 쉬워요. 수채화는 이 빈 공간을, 이 그림이 있는 공간을 칠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붓으로 사이사이를 칠해야 되는데 이 먹으로 그린 드로잉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부분은 다시 그 위에 덧칠하는 부분은 생물감으로 하면, 원래 무늬나 한국화 물감은 물감을 말려서 쓰는데 이걸 생물감으로 해주면 그 위에 또 색이 칠해지니까, 오늘은 눈이 들어가서 하얀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하늘색을 좀 올려요. 그리고 마지막엔 역시 물감이 묻지 않은 걸 이렇게 올려줘요. 그럼 이제 이게 마를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너무 푸른색만 있으니까 여기 하얀색으로 중간중간 한 번씩 해주면, 이렇게 놔두면 지가 번져요. 알아서.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 물이 찍었을 때 묻어나지 않을 정도 좀 기다려야 돼요. 그 위에 색을 칠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해놓고 밑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오늘은 이것만 할 거라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물감이 마르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물감을 준비하는데, 단풍잎은 그렇게 뭐 복잡한 색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그리고 주황색을 놓을 거고요. 주황색이 여기였네. 그리고 약간 푸른색을 넣을 거예요. 초록색을 살짝 넣을 거라 많이는 필요 없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하얀색이 물이 젖지 않은 생물감으로 들어가야 돼요. 눈을 표현이 가능해지거든요. 왜냐면 이미 물이 젖어 있어서 농도가 약해지면 이 농도가 진한 색으로 하얀색은 포함이 돼 버려요. 섞여요. 그래서 눈을 얹을 때는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 생물감 그대로 올릴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은 물기가 좀 남아 있긴 해요. 영상을 안 찍고 그냥 하게 되면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둬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하다가 마르면 와서 칠하는데, 오늘은 약간 덜 말랐는데 그 위에 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 양해 바라고요. 일단은 이런 파지로 물기를 살짝 찍어 낼게요. 이렇게 하면 뒤에 물감까지 찍혀 나와서 좀 별로긴 한데 그냥 마를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게 좋은데, 오늘은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이 부분만 색칠을 할 건데요. 이게 이미 색칠해진 그 위에 칠할 거니까 물을 많이 섞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줘요. 그래도 지가 번지거든요.
그리고 생물감을 쓴 이유가 이미 안쪽에 다른 색깔이 있기 때문에 농도가 낮으면 그 색깔을 포함해 버려서 이런 식으로 노란색을 중간중간에 올려주고요. 이렇게 다른 물감이 칠해져 있을 때는 그 색깔이 반영이 돼서 생물감을 쓰는 거거든요. 바깥쪽으로만 하늘색을 칠하면 마른 물감을 써도 상관없겠죠. 근데 화선지는 그게 불편해요. 내가 원하는 데까지만 색을 칠하면 젖어들어서 번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불가능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단풍잎에 이제 기본 베이스를 노란색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황색을 사용을 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보는 거하고 완전히 말랐을 때하고는 느낌이 달라져요. 이게 얼만큼 스며드냐가 문제가 되겠죠. 여기 번지죠. 밖에 물감이 남아 있어서. 화산지 색깔을 칠하는 게 어려운 게 이렇게 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게 약간 번져도 상관이 없는 게 하늘색은 이 가운데 칠해진 색깔들이 번져서 가도 상관이 없고 더 오히려 예쁜 것 같더라고요. 번져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이건 너무 번졌죠. 이제 이렇게 해서 단풍잎은 다 칠해졌어요. 간단하죠. 근데 이게 마르면 또 달라져요. 아마 이게 마른 모습은 썸네일에 그대로 들어갈 건데요. 자, 이렇게 되고 이건 너무 번진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눈을 올려야 되잖아요. 눈을 올려야 되는데 물기가 있으면 번져요. 하얀색 이거 번지는 거 보이시죠? 아까는 그냥 붓자국이 그대로 남았는데 지가 알아서 구름처럼 번지죠. 그렇듯이 이제 뒤에도 물기가 있으니까 물기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생물감 그대로 올리는데요. 물기는 화선지에다 일단 닦고 여기도 아직 물기가 남아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마른 나무에만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끝이 가느다란 붓이 중요하겠죠. 그래야 이런 얇은 가지에도 눈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에가 눈이 올라가겠죠. 사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 하늘색을 안 칠하려고 하는데 화선지 같은 경우는 하늘색 칠하는 게 이렇게 자꾸 번져서 쉽지가 않으니까 안 칠하려고 했는데 눈을 안 칠하고 눈을 좀 그려봤는데요. 확 드러나지 않으니까 별로 이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가지에 다 눈을 칠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조금 눈이 앉을 만한 위치만 약간 흔들어 가면서
눈이 반듯하게 쌓이는 건 아니니까. 여기 위에 나뭇잎 하나씩 올리려고 했는데 에이, 그냥 그건 넘어갔네요. 또 설명하다가 보니까. 자, 생물감은 물에 그렇게 번지지는 않아요. 그래도 조심은 하셔야 돼요. 물기가 있으면 생물감도 역시 번지거든요. 그래서 눈은 번지면 안 되니까. 단풍잎에 올릴 건데 여기는 올리고 싶은 데까지만 올리세요. 그냥 뭐 다 할 필요도 없고. 자,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올렸으면 이거는 부분만 올려볼까요? 눈이 쌓일 수 있을 곳만 조금 더 쌓이고. 자, 생물감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마른 물감을 사용을 하면 이게 번져서 하얀색이 표현이 안 돼요. 근데 마른 물감을 사용하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생물감을 사용하면. 자, 이렇게 해서 눈 쌓인 모습이 끝났어요. 그래서 눈이 쌓인 단풍잎 겨울 풍경 완성해 봅니다. 자, 오늘은 가볍게 그냥 단풍나무에 눈이 쌓인 모습 그려봤어요. 그렇게 뭐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이게 완성이 되면, 그러니까 다 마르면 약간 스며든 모습까지 있어서 조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완성 그림은 썸네일에서, 다 마른 모습은 썸네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